새벽 5시 47분. 정하민의 핸드폰이 울렸다. 진동 모터가 고장난 지 오래된 구형 갤럭시가 침대 옆 탁자 위에서 덜덜 떨리며 귀찮은 소음을 냈다. 그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런데 화면에 뜬 낯선 번호를 보는 순간 그의 손끝이 멈췄다. 정하민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윤채린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비소 앞에 있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창밖을 본 하민은 눈살을 찌푸렸다. 낡은 정비소 창문 너머. 어스름한 새벽 안개 사이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과 검은 제네시스 2대가 서 있었다. 딱 보기에도 이른 시간에 찾아올 손님은 아니었다. 그 모든 시작은 2주 전. 정체불명의 여자가 찾아와 불가능에 가까운 제안을 한순간부터였다. 그녀는 1987년식 포르쉐 925 터보의 엔진을 수리해달라고 말했다. 그 엔진은 이미 7명의 정비사들이 손을 뗀 물건이었다. 하민은 그 엔진이 구 박재우의 유작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그 수리가 자신과 딸 그리고 이 송천동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연쇄 반응이 될 줄도 꿈에도 몰랐다.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하민은 자신의 정비소 셔터를 올렸다. 녹이 세운 철제 셔터가 삐걱거리며 항의하듯 울부짖었다. 요즘 그의 인생도 그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벽의 페인트는 벗겨졌고 콘크리트 바닥은 오래된 오일 얼룩과 금이 간 자국으로 지도가 되어 있었다. 입구 간판에는 정하민 정비소, 정직한 일, 공정한 가격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는 매일 그 문구를 바라보았지만 정직과 공정이 언제까지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점점 의문이 들고 있었다. 형광등 스위치를 눌렀지만 절반은 깜빡이기만 했고 나머지는 아예 켜지지 않았다. 그 또한 당장 수리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지출이었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입구에서 들려왔다. 박윤기, 올해 29, 정비소에서 3년째 일하는 청년이었다. 하민이 그를 처음 만난 건 송천역 뒷골목.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붙잡혔을 때였다. 경찰을 부르려던 하민은 잠시 머무셨고 결국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어머니는 좀 어떠셔 많이 나아지셨어요. 사장님이 도와주신 약값 덕분에요. 윤기는 헬멧을 걸고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다. 오늘 일정은요. 하민은 예약부를 펼쳤다. 비어있는 페이지가 채워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 오전 10시에 이 부장님 오일 교환, 그 외엔 최 기사님이 트랜스미션 점검 예정인데 아직 수리비 고민 중이셔. 말끝이 무거웠다. 송천동 주민들의 절반은 수리를 맡길 형편조차 되지 않았다. 지역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2년 전부터 대형 하청 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일자리들은 임시직분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차를 제대로 고치기보다 겨우 굴러가게만 유지하며 버티고 있었다. 사장님, 윤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유튜브 채널 열어서 하이브리드 수리도 해보면 어떨까요? 자본이 있어야지. 윤기야? 전기세도 밀려 있는데 하민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현실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3개월 밀린 임대료.
대학 입시를 앞둔 딸 다온이. 그리고 날마다 쌓여가는 은행 독촉장.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었다. 윤채린, 검은 팬츠와 단정한 블라우스, 운동화, 깔끔하면서도 검소한 복장. 하지만 진짜 인상 깊은 건 그녀의 걸음걸이였다. 통제력에 익숙한 사람, 정확히 무엇을 하러 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였다. 정하민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말없이 정비소 안을 둘러보았다. 정리된 공구함, 오래되었지만 관리된 작업대, 라벨이 붙은 부품 상자. 그녀는 정비소를 평가하듯이, 하지만 예의 바르게 살폈다. 엔진 수리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27년 했습니다. 어떤 문제시죠? 문제가 아니라 제안입니다. 그녀는 재킷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다. 5억 원을 벌 생각 있으세요? 윤기가 들고 있던 렌치를 떨어뜨렸다. 쇳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때렸다. 공간에 정적이 번졌다. 하미는 본능적으로 위장을 움켜쥐었다. 경험상 큰돈으로 시작하는 제안은 대부분 좋지 않게 끝났다.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엔진을 고치는 겁니다. 5억이라면 보통 엔진은 아니겠네요. 1987년식 포르쉐 959 터보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 깬 미소가 없었다. 7명의 정비사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2명은 독일 포르쉐 트레이닝 출신이었고요. 그녀는 봉투를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여기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성공 시 드리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시도만 해도 2억 5천입니다. 하미는 봉투를 바라봤다. 묵직하고 실질적이었다. 진짜 돈이었다. 정비소를 살릴 수 있는 돈, 딸의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돈, 하지만 동시에 그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돈이었다. 조건은요, 조건은 없어요. 단, 시간은 있습니다. 2주입니다. 2주 안에 995 터보 엔진을 재조립하라고요. 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하미는 그 아래에 숨어 있는 절망 혹은 후회를 느낄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다. 이 여자는 누군가의 시간을 복원하려고 여기에 온 것이었다. 엔진은 어디 있습니까? 정하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말끝마다 의심과 계산이 섞여 있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윤채리는 가방에서 문서 한 뭉치를 꺼냈다. 부품 목록, 이전 정비사들의 작업 기록, 손상 진단 보고서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어요. 실패한 수리에 대한 문서가요, 네. 꽤나 상세히요. 하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감추려 한다. 기록은커녕 그 기억조차 지우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여자는 모든 실패를 기록으로 남겼다. 누군가 이 엔진을 고치는 일에 아주 간절히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차량의 이력도 확인해야겠습니다. 사고, 개조, 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좋은 질문이에요. 윤채리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4년 전 단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었고
충격으로 엔진 마운트와 블록에 손상이 생겼지요. 다행히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엔진은 사고 전까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운전자는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채린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아주 미세하게. 마치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침묵이었다. 죄송해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 말 이후 대화는 잠시 멈췄다. 그날 오전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 아반떼 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점검, 수익은 적었지만 정비소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었다. 오후 2시 45분, 낡은 트럭이 정비소 앞으로 들어섰다. 뒤에는 작은 크레인과 목재 상자 3개가 실려 있었다. 운전사는 말수가 적었고 상자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렸다. 마치 유리 조각을 다루듯이 크레인이 부드럽게 첫 번째 상자를 내리자 하미는 그 위에 포쉬 959 툴보라고 새겨진 라벨을 발견했다. 3개의 상자가 모두 정비소 안으로 옮겨졌다. 운전사가 떠난 뒤 하민과 윤기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상자들 앞에 섰다. 그럼 봐볼까? 하민이 크로우바를 들어 첫 번째 상자를 열었다. 이 첫 번째 상자에는 수평대향 6기통 알루미늄 엔진 블록이 들어 있었다. 하민은 상자를 여는 순간 바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라에서 실패했구나. 알루미늄 블록에는 세 방향으로 퍼진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있었다. 균열은 단순한 금이 아니었다. 금속 내부 응력에 의해 갈라진 거미줄 같은 파열선, 그리고 실린더 헤드 장착부에서 크랭크 케이스까지 뻗어있는 갈라짐. 이건 수리가 아니라 구조 재해석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이건 교체해야 할 수준인데 윤기가 손으로 손상 부위를 따라 문질렀다. 게다가 이 블록, 지금은 단종 아닌가요? 맞아. 1980배탈년 이후 포르쉐가 생산 중단했어. 이건 남은 재고도 거의 없을 거야. 하미는 고개를 숙여 엔진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훈련된 전문가의 눈이었다. 오래된 금속의 색, 손상 부위의 형태, 균열이 번진 방향.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로 생긴 파손이 아니야. 하민이 조용히 말했다. 사고 전에 이미 이 엔진은 무리하고 있었어. 두 번째 상자를 열자. 실린더 헤드, 흡기 매니폴드, 피스톤, 크랭크 샤프트. 각종 내부 부품들이 나왔다. 일부는 새 것이었고 일부는 여러 차례 손을 탄 흔적이 있었다. 여기 봐요. 헬리코일로 다시 뚫은 포트 구멍이 있어요. 윤기가 말했다. 게다가 피스톤 하나는 손으로 밸런싱을 시도한 흔적이 있네요. 그래서 엔진이 스스로를 부셔버린 거야. 세 번째 상자에는 진짜 보물이 있었다. 총 3개의 두꺼운 링 바인더. 각기 다른 정비사가 작업했던 사진, 진단 보고서, 송을씨 노트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하미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모든 정비사들이 공장 매뉴얼을 기준으로 엔진을 복원하려고 했다. 허용 오차에 맞는 부품을 교체하고 강제로 규격을 맞췄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
즉, 개조된 스트레스와 구조적 불안정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들 병이 아니라 증상을 고치려 한 거야? 하민이 낮게 말했다. 문이 열리며 정비소 안에 누군가 들어섰다. 들었어. 여기 뭐 흥미로운 거 있다면서. 최만석이었다. 이곳이 2세. 하민의 정비 경력 대부분을 함께 했던 멘토 같은 존재, 관절염으로 반은퇴했지만 그는 여전히 중요한 순간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윤채린 씨가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 채린 씨를 아세요. 만난 적이 있어. 좋은 사람이야.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더군. 그는 말 없이 엔진 블록을 살폈다. 눈길, 송긋, 숨결로 이건 박재우의 엔진이야. 그 이름의 하민은 얼어붙었다. 박재우, JH테크 후계자. 수천 명을 해고해야 했던 그 대기업의 아들. 그리고 이 엔진을 자신의 손으로 개조했던 천재 청년. 이건 그가 직접 설계한 프로젝트였어. 맞춤 캠, 연료 분사, 밸런싱까지. 그가 너무 많은 출력을 뽑아내려 하다가 블록이 감당하지 못한 거야. 하민은 엔진과 그의 손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면 사고는 속도 때문입니까? 그렇지. 달맞이길 커브에서 90km로 들어갔대. 그 차는 70km에 맞춰졌는데 말이야. 정비소는 조용해졌다. 금속 냉가금. 거리의 소리. 그리고 한 청년이 이루지 못한 꿈이 공간에 머물렀다. 그들은 엔진을 고치려 한 게 아니었어요. 하민이 중얼였다. 비극을 고치려 한 거죠. 그리고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최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극은 고칠 수 없지만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는 있어. 그의 말은 단호했고 동시에 따뜻했다. 그 순간 정다운이 정비소 안으로 들어왔다. 리타 카페에서 사온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카페인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1잔, 윤기에게 1잔을 건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부산은행 박 과장님이 내일 아침 9시에 오라고 하셨어요. 하민의 위장이 조였다. 그 시간, 박 과장이 약속을 잡을 때는 항상 나쁜 소식이었다. 소연아, 김 박사님께 연락 좀 해줘. 부산과기대 재료공학 수업 아직 하시는지. 왜요? 알루미늄 용접에 관해서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최만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 균열을 용접할 생각인가? 용접이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정하민의 눈에 다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정다운이 문을 나서자마자 정하민은 정비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엔진 블록 앞에 다시 섰다.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야. 그는 조용히 중얼렸다. 이건 설계를 다시 짜야 해.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네. 최만석은 마치 오래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눈빛으로 말하며 허리를 숙였다. 먼저 스트레스 집중을 줄이는 게 급선무야. 이 균열들. 그냥 메워서는 안 돼. 하민은 작업대에 있는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연필을 들고 간단한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했다. 연소 압력이 가장 집중되는 실린더벽 중심선. 이 균열은 그 선을 따라 발생했어요.
릴리프 채널을 가공해서 응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채널 가공 후 충전재는 알루미늄 브론즈 합금, 고강도의 유연성도 갖춰야 하니까. 그럼 열팽창 계수 맞추는 게 관건이지.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악단의 협주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윤기는 조용히 옆에서 듣고 있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고자 했던 것을 완성하는 거네요. 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의 실수는 지우는 게 아니라 이음새를 바로잡는 거지. 다음 날 오전, 정하민은 낡은 자전거를 타고 부산과기대 김지현 박사를 찾아갔다. 강의가 끝난 뒤 그는 박사에게 금속 응력 분산과 합금의 용접 조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건 단순한 용접이 아니에요. 김 박사는 말하며 스케치를 살폈다. 이 합금은 예열, 후열, 온도 유지, 산소 제어까지 요구됩니다. 도중에 50도 이상 틀어지면 취성이 생기죠. 현장에서 가능합니까? 정확한 제어 장비 없인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녀는 하민의 눈을 보며 덧붙였다. 이걸 왜 하고 계신 거죠? 하민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대답했다. 한 청년이 끝내지 못한 걸 완성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 동네의 마지막 가능성일 수도 있거든요. 정비소로 돌아온 그는 바로 김지현 박사에게 부탁한 소형 초음파 결함 탐지기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가장 예상 밖의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거라더라. 네가 목숨 걸었다는 작업. 임철수였다. 송천동 반대편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는 업계의 묵시적 라이벌. 하민과 철수는 수년간 같은 고객을 두고 경쟁해 왔다. 단 한 번도 서로의 작업을 참견하지 않았던 사이였다. 하민은 엔진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야? 임철수는 엔진 블록을 둘러보다.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네가 이걸 해내면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30년 일했어. 하지만 TK가 구조조정하면서 월급 반으로 줄어든 공장으로 밀려났지. 철수는 그 손으로 부품 하나를 돌려보며 말했다. 그런데 재우는 달랐어. 애가 우리 정비소에 몇 번 차 들고 왔었거든. 질문이 많았고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 했어. 하민은 묵묵히 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철수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마이애미에 내 포르쉐 부품 유통처가 있어. 정식 루트보단 빠르고 원가 가까이 필요하면 연결해 줄게. 하민은 눈을 크게 떴다. 왜 날 돕는 거지? 네가 해내면 이 동네 정비사들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리타가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었고 미겔 신부가 짧은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밤 10시 윤기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기계 공장에서 CNC 가공 기계를 빌려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하민은 작은 수첩을 펼쳐 계획을 다시 정리했다. 엔진 블록 응력 분석, 릴리프 채널 가공, 특수합금 충전, 피스톤 재가공,
커넥팅 로드 밸런싱, 연료 분사 시스템 해석, 최종 점화 조정. 작업은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닌 재해석과 확장의 연속이었다. 실패는 한 번의 오차로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었다. 이튿날, 김지현 박사는 실험 실용 장비 몇 개를 직접 가져왔다. 손에는 휴대용 열 제어기, 데이터 로거, 그리고 압력 센서가 들려 있었다. 이제부터는 온도와 시간의 싸움이에요. 충전 합금은 반드시 388송 420도 사이, 30초 이내 압착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예요. 최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러면 대장장이 감각만으론 안 되는 거군. 정확히 말하면 대장장이 감각 위에 이론을 얻는 거죠.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다. 열 제어가 정확하지 않았고 응력 완화 시간 계산이 어긋나면서 접합부가 냉각 중 파열되었다. 30만 원어치가 날아갔네. 윤기가 속삭였다. 실패는 필요한 과정이야. 하미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실패한 부위의 균열 양상을 분석하고 냉각 시간을 12초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가열 초반에 약한 텐션을 미리 주입해 열 팽창을 역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그 아이디어는 바로 최만석에게서 나왔다. 틀린 팽창을 맞추려 하지 마라. 그냥 그걸 이용해.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경험이 담겨 있었다. 엔진은 이론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때로는 손의 기억이 수식보다 앞선다. 그날 밤 정비소의 조명은 꺼지지 않았다. 기계의 진동, 사람들의 속삭임, 노트북의 파란 불빛, 그 모든 것들이 한 개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 3시 40분, 그들은 드디어 첫 번째 용접을 완벽히 마쳤다. 초음파 탐지기는 아무 이상 없는 파형을 그려냈고 김 박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원래보다 더 강합니다. 정하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새벽이 밝았다. 정비소 앞 골목엔 습기 찬 안개가 깔려 있었고 커피 향이 공기를 뚫고 퍼졌다. 정하미는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실린더 블록 앞에 서 있었다. 밤새 완성한 스트레스 릴리프 채널과 용접 부위를 다시 한번 초음파로 점검하고 있었다. 정말 완벽합니다. 김지연 박사가 말하며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응력 분산도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블록 다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첫걸음이었다. 다음 단계는 더 까다롭고 더 많은 정밀 가공과 인간의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피스톤 가공을 시작하겠습니다. 윤기가 선언하듯 말하며 커다란 알루미늄 원재료를 들어 올렸다. 기성품 피스톤은 규격이 맞지 않았다. 박재우가 개조한 엔진 사양에 맞는 오버사이즈 피스톤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직접 만들어야 했다. 기계는 윤기 외삼촌이 빌려준 CNC 장비 쓸 거고 세팅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하나 가공하는데 16시간, 총 12개 필요해요. 시간은 5일 남았어요. 하루 24시간.
교대로 작업해야 완성 가능해요. 첫 번째 피스톤은 기대 이상이었다. 형상도, 치수도 거의 완벽. 하지만 정밀 측정에서 연연영 검염의 닐키니미로가 오차로 확인됐다. 그 수치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고속 회전 시 엔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오차. 두 번째 피스톤은 정확도는 맞췄지만 금속 피로 테스트 중 머리카락 같은 균열이 발생했다. 세 번째에서야 모든 기준을 통과했다. 하나 끝났어요. 이제 9개 더. 윤기가 파란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하미는 피곤한 눈으로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가능은 한 건가요? 김 박사가 물었다. 하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느냐보다 해야 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정비소는 24시간 체제로 전환됐다. 다운이 정리한 교대표에 따라 사람들은 4시간 단위로 움직였고 리타는 시간대별로 간식을 준비해 주었다. 미겔 신부는 커피 대신 엔진 축복용 물을 들고 와 각 피스톤에 묻히며 농담했다. 이건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예배야. 하미는 오랜만에 웃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오래된 철제비처럼 묵직하고 따뜻했다. 셋째 날 밤 2시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감대로 정전이 일어났다. 멈췄다. 윤기가 소리쳤다. CNC 기계가 가공 중이던 피스톤 2개가 멈춘 채 절삭기 안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다. 컨트롤 보드가 타버렸어요. 낙노해 때문입니다. 최만석이 스파크 자국을 살피며 말했다. 이거 당장 고칠 수 있는 장비가 아닌데 예비 부품 있어요, 없어요. 부품 공급처는 대전이고 배송은 빠르면 내일 오후.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남은 시간은 60시간. 피스톤은 아직 5개 남았고 지금 멈추면 전부 무너진다. 제가 다녀올게요. 윤기가 나섰다. 지금 출발하면. 아침 8시까지 도착해서 문 열자마자 받아올 수 있어요. 바로 돌아오면 내일 자정 전에 복구 가능해요. 하미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조심해라. 차 조심하고. 잠 안 올 땐 정차하고 자. 부탁이다. 윤기가 출발하고 정비소는 잠시 정적에 빠졌다. 밤새 하미는 실패한 피스톤 하나를 돌려보며 혼잣말을 되뇌었다. 한 아이의 비전이 이 한 조각 금속에 달렸다고 생각하니 참. 그래서 그걸 잇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다온이 말했다. 그녀는 어느새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아빠, 이거 단순히 술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의 꿈을 복원하고 우리 모두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이에요. 하미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다. 어느새 성장한 그 아이의 눈엔 기계 너머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오후 3시 윤기에게 전화가 왔다. 사장님,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헬리콥터가 있어요. 뭐라고? 한 민간 수송 조종사분이 우리 라디오 방송을 듣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피스톤 들고 헬기에 탔어요. 1시간 내에 도착 가능하답니다. 하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 어떤 장비보다 사람의 마음이 이 프로젝트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울컥했다. 오후 4시 10분
은색 민간 헬리콥터가 송천동 정비소 앞 공터에 착륙했다. 사람들은 몰려나와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윤기는 마치 성배라도 들고 온 기사처럼 상자를 안고 내렸다.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하미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상자 안에는 정확히 균형 잡힌 6개의 피스톤과 완벽하게 맞춰진 커넥팅 로드가 들어 있었다. 정비소 안은 다시 살아났다. 남은 시간은 30시간. 그들은 교대 없이 피스톤 조립과 로드 설치를 시작했다. 김지현 박사는 캠 타이밍을 확인했고 최만석은 오일 라인을 체크했다. 다오는 배선도를 읽고 윤기는 각 실린더의 압축비를 다시 점검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그러나 무서울 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이제 마지막은 연료 분사야. 하미는 무겁게 말했다. 이건 제호가 만든 설계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엔진이 다시 숨을 쉬기까지.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았다. 남은 시간 16시간. 하미는 엔진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제우야, 네가 끝내지 못한 걸 우리가 해낼게. 금속은 말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한 청년의 열정과 실수, 그리고 모두의 손길이 빛나고 있었다. 밤 11시 48분. 정하미는 포르쉐 엔진 앞에 조용히 섰다. 빛바랜 설계도 위에 제호의 송을 씨가 아직도 살아 있었다. Bank 1 injector pulse 2.7 in meters. 800 rpm. Bank 2 fuel map. Compensate for back pressure note. Peak torque expected 4500 rpm. 그는 한참을 그 문장만 바라봤다. 엔진은 조립이 완료된 상태였고 유압 개통, 냉각 라인, 점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정상 범위 내에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료 시스템이 아직 미완이었다. 컴퓨터 연결됐습니다. 김지현 박사가 USB 어댑터를 노트북에 꽂으며 말했다. 제호가 만든 커스텀 ECU는 낡은 군용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었다. 내부엔 손땜으로 연결된 수십 개의 회로와 간이 전류 보정 저항. 그리고 하나의 이프롬 칩. 이건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 원시적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기술로 이 정도라면 거의 천재였던 거죠. 작동은 가능합니까? 하민이 물었다. 프로그래밍은 돼 있어요. 문제는 실린더별 정밀 보정이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엔진이 살아나긴 하겠지만 거칠게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시 20분. 모든 연결이 완료되었다. 마지막 점검. 연료 압력 43pc, 전압 안정. 점화 순서 116 123 315시. 제호 설계 기준으로 수정. 냉각수 순환 양호. 진공 개통 문제 없음. 모든 게 준비됐다. 시동하시죠. 윤채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엔 말 못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죄책감, 기대, 슬픔, 그리고 용기. 하미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직접 누르시겠습니까?
그녀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제호라면 처음 깨어나는 그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해주길 바랐겠지. 하미는 그렇게 생각하며 뒤로 물러섰다. 버튼이 눌렸다. 스타터가 돌아갔다. 처음엔 길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쿵, 쿵, 퉁, 퉁, 퍽. 거친 소리, 엔진이 살아났지만 마치 숨 넘어가는 노인의 기침처럼 불안했다. 배기구에선 푸르스름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회전수는 불안정했고 점화 간격이 엉켰으며 엔진 블록이 살짝 흔들렸다. 연료 혼합비 너무 진합니다. 김 박사가 배기가스를 확인하며 말했다. 공연비 10.5 너무 풍부해요. 점화 타이밍도 한 박자 늦습니다. 최만석이 덧붙였다. 하미는 곧바로 스로틀을 줄이고 시동을 끄게 했다. 정적이 감전되듯 정비소 안을 감쌌다.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하민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조정입니다. 개별 인젝터 보정이 필요해요. 김 박사가 노트북을 가리켰다. 제호가 보정 프로토콜을 써놓긴 했지만 실행부는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군요. 윤기가 말했다. 하미는 제호의 설계도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에 흐릿한 연필로 그려진 그래프와 펄스 시간 조절 수치가 있었다. 1번. 실린더부터 연료가 부족해지고 실 12번은 혼합비가 희박해진다. 인젝터 펄스를 실린더별로 미세하게 늘려야 해. 문제는 김 박사가 말했다. 이 보정은 엔진이 작동 중일 때 실시간으로 해야 해요. 카브레터 튜닝이랑 비슷하네요. 최만석이 웃으며 말했다. 대신 인젝터가 12개 있다는 것만 빼고. 새벽 1시 15분, 두 번째 시동, 이번엔 의도적으로 공연비가 희박한 상태로 세팅되었다. 엔진은 다시 진동했고 하미는 귀와 눈, 손끝을 모두 집중했다. 1번 실린더, 펄스 2% 증가, 적용 완료, 8번, 4%, 4번, 6%, 10, 2번은 8%. 조정이 끝날 때마다 엔진 소리는 미묘하게 부드러워졌다. 거칠던 발화가 서서히 정돈되었고 RPM이 고르게 유지되기 시작했다. 좋아지고 있어요. 김 박사가 말했다. 지금 공연비 10번방규 거의 이상적입니다. 더 부드러워졌어요. 다온이 말했다. 이게 제호가 원했던 소리인 것 같아요. 하미는 스로틀을 살짝 밟았다. 엔진은 주저함 없이 응답했다. RPM 사티주 RPM 슬리밀렘 한드로스 RPM 누아티주. 깔끔한 상승, 흔들림 없는 반응. 이제 노래하게 만들 시간입니다. 하민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단계는 풀 로드, 가상 테스트였다. 실차는 아니지만 고정된 상태에서 RPM을 점진적으로 높여 연소 안정성과 출력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 문이 모두 열리고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배출되도록 트럭 배기관이 연결되었다. 주변엔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모두가 이 정비소에서 지난 2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000저 RPM 돌파, 냉각수 87도, 안정 범위, 유압 정상. 하미는 땀을 닦고 손가락을 조금 더 눌렀다. 4000 RPM. 엔진이 고동쳤다. 배기음은 더 이상 거칠지 않았고 부드러운 금속의 떨림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4500 RPM. 그 순간 마치 어떤 경계선을 넘은 듯 엔진의 소리가 바뀌었다. 거친 금속음이 아닌 정제된 기계 교향곡, 모든 실린더가 정확히 의도된 타이밍으로 점화되며 부품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들으셨죠? 윤채린이 조용히 말했다. 이게 그 아이가 듣고 싶었던 소리예요. 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이가 설계한 것, 우리가 완성한 것. 새벽 2시 37분. 테스트는 종료됐다. 엔진은 안정된 아이들로 돌아왔고 모든 수치는 이상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하미는 연료 펄스를 마지막으로 저장하며 말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성취의 무게, 공동체의 숨결, 그리고 한 청년의 미완을 완성한 기적이 담겨 있었다. 목소리를 떠오른 포르셔에서 열결이 마치 내려온 것처럼 고용한 여정이 내려왔다. 반팔 전략과 시도를 만족하게 종료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정화가 만들어주는 소리 덕배였다. 지각이 너무 좋아. 논란 없이 이어진 안전과 청명감이 고정된 여름을 상기하게 했다. 가끔씩 가장 감독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시간이 남지 않은 다른 것에 있었다. 가장 멋있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논하기 위해 정화를 내려보는 것과 같은 것. 남은 건 종료가 아니라 갱타였다. 건너한 오염 내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결과를 내려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결과가 발휘한 과정, 그 바람이다. 정화를 갱찰해 간 정타에 남은 사람들은 많았고 저녁이 되자 정비소에는 주민들이 교복 창창 목격을 내릴 정도로 모여든 상황이 된다. 아주 바깥한 여성 학생들이 내리는 건조수 오빠, 다이치를 들고 와 부드러운 매직인 어린이들, 어둠 걸치를 모은 우연이들, 공간을 건너서 지하 자가의 의류 검은 곳에서 공간을 눈빛으로 찾고 있는 역가시들까지. 정화의 중앙에서 방송계가 보도를 내려낸 것이 가장 강한 뒤방이 되었다. 조용히 해주세요. 사건 받는 참고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을 들고 소리에 반응했고 고객의 구원에 대해 가능한 직접 참관을 내려보려고 했다. 방송관계에서 사용한 카메라 구현은 고문 전경 방송과 실시간 방송을 가능하게 한 공규 캐린이었고 관리는 유치하에게 진행되었다. 종합 포르셔 복원 기능은 개별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한 것. 이 정형을 복원하려면 포르셔를 보고 있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되던 정화의 계열이 같이 되고 방송 진행 중 도안한 등고로 인해 공적 그림자가 동합하는 구호가 부담되었다. 당장은 거래자 개인의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도록 이것을 얻은 점에 의지가 돼야 합니다. 남은 문제는 이것을 갱타해간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에 넣을 것인가였다. 오후 3시. 조차가 출동하고 달리가 들어와 공간을 바꿀 사람을 찾았다. 부인이자 보고자 시간을 나누어 지역을 찾으려는 모든 관계자가 들어오면 또 다시 이어진 것은 어느 분의 공공성, 가치 이상의 공간이었다. 이지만 정화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 결과가 남기고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말고 어떻게 가치를 가지고 사랑할 것인지를, 그래서 다음 조점은 이유를 가지고 이 정형을 얻고자 하는 사람과 그 결과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 관점을 보고 판단해야 했다. 그와 같이 공간을 잡고 유지할 인물은 결국 이것을 수정했는 것이 아닌 생각, 그 단점 하보에 갱타한 것이다. 계속적인 공간 유지와 그리고 공유화를 위해 정화에서 보건방송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가격을 바뀌고 거래에 나아가야 할 지점이 남았다. 정화는 어느 바로보다 모든 분들의 결정은 정화에 만들어져 있었다고 느낄 수 있어라. 감전동 새벽은 그렇게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엔진은 이제 완벽하게 조율되었고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회전수를 따라 반응했다. 모두가 긴 숨을 쉬었지만 정하민의 얼굴엔 또 다른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채린이 물었다. 그녀의 눈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하민은 손에 주인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엔 제호의 송글씨로 적힌 편지가 있었다. 김지현 박사가 ECU 안에서 백업 파일을 정리하다 발견한 암호화된 텍스트 파일. 파일명은 단순했다. To Mother, text. 편지의 내용은 짧지만 응축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엄마, 이걸 읽는다면 나는 아마도 그날을 넘기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엔진. 절대 못 끝낼 줄 알았던 이 설계는 누군가 분명 완성해 줄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못했던 걸 대신 해줄 거고 당신께도 언젠가는 이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감전동 골목 안에서 들려오는 엔진의 노래. 꼭 살아서 들어주세요. 하민은 편지를 인쇄해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마산. 윤채린이 운전대를 잡았고 하민은 조수석에서 엔진 진단기를 껐다 켰다 반복하고 있었다. 포르쉐는 완벽했다. 소리, 응답성, 냉각, 진동 all within spec. 마산 언덕 위에 자리한 단층집. 붉은 벽돌 담장과 오래된 자두나무가 있었다. 그 앞에 검은색 차량이 조용히 멈췄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윤채린이 조용히 말했다. 하민은 봉투를 손에 들고 천천히 문을 두드렸다. 문은 조용히 열렸다. 하얀 머리에 노부인이 나왔다. 그녀의 얼굴엔 시간이 새겨놓은 주름과 어떤 각오가 공존하고 있었다. 어머님 되시죠? 제호 어머님. 하민은 인사하고 봉투를 건넸다. 여인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동안 멈췄다. 그녀의 눈엔 벌써 물기가 서려 있었다. 그 아이 목소리처럼 들리더구나.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들으실 수 있어요. 직접.
오후 2시 감전동 골목. 골목 어귀엔 사람들로 가득했다. 감전시장 할머니들부터 빌리와 그 친구들, 그리고 다온, 지현, 윤기, 최만석까지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민은 포르쉐 959의 도어를 열고 조수석에 노부인을 모셨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맸다. 자, 시작합니다. 스로틀이 살짝 눌렸다. 엔진의 숨결이 깨어났다. 거짓없이 조율된 금속의 진동.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 노부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재호야, 들린다. 하민은 차량을 천천히 움직였다. 감전동 골목을 지나며 모든 이들이 길을 비켰다. 박수는 없었지만 그 자리는 경건한 예배처럼 조용했다. 한 바퀴를 돌아올 때쯤 노부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완성됐구나. 그날 밤 정비소 한쪽에 작은 모니터가 걸렸다. CCTV로 촬영된 마지막 드라이브 장면이 반복 재생됐다. 윤채리는 손에 쥔 USB를 내려다봤다. 김지현 박사가 마지막으로 추출한 로그, 제호 파이널 맵을 담고 있었다. 이걸 그대로 남길 거예요. 아니요. 하민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건 감전동의 것이죠. 3일 후 D 모터쇼 선발위원회. 서울 본사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하민 씨, 감전동에서 복원한 9259 엔진. 메인 스테이지에 초청합니다. 하민은 그 자리에서 웃음도 눈물도 아닌 긴 숨을 내쉬었다. 우리 모두의 작업이었어요. 그는 말했다. 에필로그 직전 하민의 일기. 우리는 한 아이의 유산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꿈꿨던 함께 만든 엔진을 완성한 것이다. 기계는 혼자선 살아나지 않는다. 사람의 손, 마음, 기억, 그리고 책임이 있을 때 기계는 비로소 심장을 얻는다. 2024년 10월 4일 서울 코엑스-D 모터쇼 개막일. 새벽부터 주최 측의 메인 스테이지는 북적거렸다. 각국 메이커의 최신 하이브리드 모델과 전기차, 콘셉트카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그 사이 조금은 이질적인 검은색 클래식 포르쉐 한 대가 조용히 도착했다. 측면엔 작은 명패가 부착되어 있었다. 감전동 리빌드 프로젝트 제2호 유웨더 완성형. 관람객들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유리벽 너머 엔진룸을 비추는 조명이 켜지고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자 반응은 급변했다. 전시 영상, 제호의 생전 영상, 플라웃 감전동 제작 기록, 다큐 편집본, 어린 제호가 엔진 소리를 듣고 감탄하던 영상. 정하민과 윤채린, 김지현, 다온, 빌리 등이 함께 웃고 고생하던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가 완성하지 못한 걸 감전동이 해냈습니다. 오후 1시 공식 시동 세레모니. 사회자가 무대의 중앙에 섰다. 지금부터 1986년 포르쉐 959 복원 프로젝트의 결실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부산 감전동의 작은 정비소에서 시작된 기적.
제2의 호우 59에 엔진 시동을 걸겠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소리만 남았다. 크르르릉. 처음엔 아주 작게 금속의 깊은 울림이 울렸다. 이어서 퍼지는 매끄러운 회전음, 드높은 RPM에서의 울부짖음. 관람석은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뜨거웠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곧이어 전체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하미는 관객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옆자리의 체리는 눈가를 훔쳤고 뒤편에 있던 빌리는 휴대폰으로 중계 라이브를 켜고 있었다. 감전동 그 시각 동네의 조그만 카페 온도에선 모터쇼 라이브가 방송 중이었다. 정비소 할아버지부터 시장 상인들까지 모여 앉아 있었다. 야, 저거 우리 철물점 옆에서 찍은 장면 아이가. 아이고, 저 체린이 울었네. 사람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2일 후 감전동 정비소 앞 하민과 체리는 조용히 도착했다. 모터쇼를 마치고 돌아온 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호나 퍼레이드가 아니라 익숙한 바람과 골목의 냄새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골목 입구엔 누군가가 손으로 쓴 종이를 붙여놓았다. 감전동 엔진 재생 프로젝트 전시관 준비 중. 지현과 윤기, 다온, 빌리,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작은 창고를 꾸미기 시작했다. 전시관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붙었다. 기계는 기억하고 사람은 이어갑니다. 에필로그 하민의 독백. 기계는 완성되었고 사람은 그것을 통해 다시 연결되었다. 제호의 엔진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감전동 어디에선가. 우리 모두의 심장처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감전동의 엔진은 계속해서 울릴 것이다.